안녕하세요. 전성기 소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합원 입주권의 변동 시점에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하다 보면 입주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입주권의 특성이 일반 아파트 분양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 부분을 판정할 때에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입주권이라는 말이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도정법,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보면은 정비 사업이 이제 진행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합에 이제 조합원 명의를 등재를 하고 그 조합원용으로서 아파트를 이제 하나 새로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진행적인 상태, 그 진행적인 상태의 권리를 입주권이라고 그러죠. 그에 반해서 일반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는 건설이사가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에 그 건설이사의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은 계약금을 납부하고 건설이사와 계약을 맺고 중도금을 납부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잔금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 자체도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중간에 건설이사에 납부하는 대금을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같이 중도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특성상 입주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다 유사하게 보이지만 시법이 적용될 때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입주권이라는 용어를 이 강의 중에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2006년 이전까지는 그냥 입주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 하는 규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입주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택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 재건축의 어떤 투기나 이런 부분들을 수요를 막기 위해서 831 종합대책 때 조합원 입주권, 즉 입주권도 권리긴 하지만 주택수로 합산을 하겠다라고 지금 법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2006년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해가지고 주택수로 간주하는 경우는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용어로 구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수로 간주하는 것이냐 간주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자료에 있는 또 별도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주택으로 간주하는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우리가 일명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입주권은 그냥 일반 입주권, 입주권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분양권하고도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자료에 있는 내용을 PPT 화면 위로 보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든 일반 입주권이든 다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의 흐름도가 대충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종전에 부동산을 이것이 다세대라든지 빌라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또 토지만 소유하고 있던 분들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이것이 다 주택이 멸실되고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축하는 도중은 우리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입주권, 이렇게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 사용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것이 이제 아파트로 바뀌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특성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 종전 부동산인 상태가 있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사용승인이 날 때까지는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는 권리 상태, 아파트 신축 중 이 상태에서 뭐 분담금, 청산금 이런 것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입주권이랍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아파트로 바뀌는데 요 입주권으로 바뀌면은 세법 적용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관리처분 인가 전에는 순수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장기보유공제도 뭐 세금 계산할 때 해준다든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도 요 기간 동안은 3년 보유 2년 거주만 하면 비과세를 해준다든지 이와 같이 비과세 조건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것이 주택이라면 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틀려집니다. 즉, 요 시점에서 매매를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이 나서 입주권으로 변동이 되어버리면 입주권인 상태에서 팔게 되면 요거는 절대로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수로 간주한다는 개념이 있긴 있지만 주택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 주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점이죠. 또 두 번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면 일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원래 권리는 비과세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입주권은 비과세 특례 규정이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조합원 입주권에는 비과세를 또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계산할 때 입주권인 상태에서 양도를 하게 되면 입주권으로서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만큼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안 해줍니다. 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권리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면 그 기간 동안은 장기보유 공제를 안 해준다. 그래서 상당히 이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전 사례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 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세금이 중과가 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가 바뀌는 중요한 기점이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대충 관리처분 인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관리처분 인가일이라는 것은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나온 용어고요. 원래 이런 입주자로 선정된 조합원, 입주권은 정비사업조합원이라는 것은 입주권 양도일 현재 원조합원은 물론 승계조합원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관리처분 인가일 이전에 원조합원이든 승계조합원이든 상관이 없고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과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만 입주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정비사업은 원래 도정법에 4가지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세법에서는 입주권이라고 쓸 때는 재개발과 재건축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요 입주권을 매매할 때에는 실질 거래가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실익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기준시가 제도가 있을 때에 주택을 매매한다든지 토지를 매매하든지 그러면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질 거래가, 즉 매매 계약서, 사실상 대금을 주고받은 근거 서류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입주권 변동 시점이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입주권 변동 시점. 입주권 변동 시점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2003년 6월 이전까지는요. 토정법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은 주택 재개발 사업은 도시 재개발법이라 해서 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일명 주축법이라고 얘기하는 주택건설 촉진법이라 해서 또 별도의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개발 사업과 도시 재개발 사업과 주택건설 촉진법이라는 사업을 2003년 6월 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바뀌었는데 그 연도별로 날짜별로 이 조합원 입주권 변동되는
그 인가일이나 허가일이 틀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만큼은 옛날 2003년 6월 30일 이전인데요. 2003년 6월 30일 이전 같은 경우가 주로 어디냐면은 지금 잠실에 있는 재건축 사업들입니다. 그런 2003년 6월 30일 이전에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일이 아니고 요 사업계획 승인이 났던 날이 입주권으로 변동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나 재개발만큼은 옛날에도 관리처분 인가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6월부터 2005년 5월 시점까지는 사업시행 인가일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계획 승인일은요,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얘기하는 날짜가 되겠어요. 2003년 6월 30일 이전에는 주택건설 촉진법으로 재건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촉법에 의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일이 만약에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났다면 관리처분 인가일이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일이 입주권 변동일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2005년 5월 시점까지는 또 사업시행 인가일로 바뀝니다. 그랬다가 2005년 5월 31일 이후에는 관리처분 인가일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몇 년 몇 월에 사업계획이 났느냐, 사업시행이 났느냐, 관리처분이 났느냐에 따라서 입주권으로 바뀌는 날짜가 각각 틀린다는 점. 근데 이것은 언제 그러냐? 재건축 사업에서만 그래요. 재건축에서만. 재개발 사업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부 다 똑같이 관리처분 인가일이다. 그러니까 재개발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 인가 이런 일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관리처분 인가일 시점으로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건축에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예전에 관리처분 인가서가 아니라 잠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서 이런 경우를 잘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또 요 사이에 2003년 6월에서 5월 사이라면 사업시행 인가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세무사 사무실에서 세금도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비과세 판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일로 통일이 됐지만 이와 같이 2005년 이전에는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일 이와 같이 틀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주권을 취득하는 이 시기는 언제냐? 자, 저희가 원조합원으로서 재개발 재건축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일명 딱지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프리미엄을 받고 매매를 하십니다. 그러면 매매를 할 때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주고받고 잔금을 치릅니다. 그러면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 조합에 가서 조합원 명의 변경을 하죠. 그러면 대개 어떻게들 기억하시냐면 조합에 가서 명의 변경을 한 그 날짜가 잔금을 치렀고 또 명의 변경도 조합에 가서 분양계약서를 바꿨으니까 그 날짜를 양도일로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날짜로 양도일을 보기 때문에 그날 이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면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현실적으로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매매할 때 뭐가 있냐면 이 조합원 토지가 있어요. 일반 아파트 분양권과 틀리게 입주권은 조합원이 토지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토지 등기를 입주권을 매매하는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서류를 조합에 제출해야만 조합에서 조합원 명의 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부동산 현장에서는 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계약을 하는 시점에 법무사를 불러가지고 토지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드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를 만일에 계약 시점에 이미 넘겨졌다면 그날이 곧 양도일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명의 변경을 나중에 하시더라도 계약 시점에 토지 소유권을 이미 넘겨줬다. 신탁된 토지를 등기를 해줬던 본인 소유권을 넘겨줬던 토지 등기가 먼저 넘어갔다면 곧 그날이 양도일이 된다.
양도일이 된다. 그래서 일반 분양권과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일반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는 건설이사에 가서 분양 계약서상에 명의 변경만 하게 되면 그날이 곧 양도일이 되죠. 또 그날 대개 잔금을 다 청산하죠. 그런데 입주권은 이 대금 청산일과 상관없이 조합원 토지를 사전에 명의 변경해 줬다면 그 날짜가 곧 입주권을 취득하는 날이 되고요. 또 파는 사람도 그 날짜가 양도한 날이 되기 때문에 이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또 신고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날이라는 것보다는 토지 소유권이 넘어간 날에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취득 시점은 아파트를 원조합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날이 종전부동산 취득한 날이 되지만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는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검사 필증은 준공이나 등기라고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관할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내죠. 이렇게 해서 사용검사가 떨어지면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식 사용이 나기 전에 임시사용 승인이 먼저 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용이나 임시사용 승인이 먼저 난다면 그날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이 된다. 이렇게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권으로 변동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재건축에서만큼은 예전에 사업계획 승인이랬다가 지금은 사업시행 인가일로 바뀌었다가 2005년도는 지금은 관리처분 인가일로 이렇게 용어가 각각 틀리게 변동됐고요. 재개발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날짜는 꼭 잔금을 청산하는 날보다도 토지 소유권을 먼저 넘기게 되면 그 날짜가 곧 입주권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날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요. 조합원 입주권의 변동 시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조합원 입주권 변동 시점의 그 과세 실익은 입주권인 상태에서 매매를 할 때와 입주권이 아닌 상태에서 매매를 할 때에 세율 적용이나 여러 가지 그 비과세 판정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분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 좀 더 복잡한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 같은 곳에 투자하신 분들은 관리처분 인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2003년 이전이라면 사업계획 승인서 같은 서류를 가지고 계셔야만 세무사들이 세금을 계산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기회에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주권 자체를 매매하실 때 토지 등기를 만약에 먼저 넘겨준다면 그 날짜가 곧 양도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